안녕하십니까. 길버드 아카데미 영어과 김경준입니다. 고1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 등급 설정부터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고1 학생들 2등급 이상 학생 대상으로 하는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 보시면 머리카락이 이제 자라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느리게 자랍니다. 당신의 피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자라는데, 즉 두피 밑에서부터 깊게 자라는데, 자라고 있는 머리가 너의 두피 밑에 있는 머리가 자라고 있는 머리가 밀어 올립니다. 눈에 보이고 있는 끝 부분들을 이제 밀어 올리면서 머리카락이 자라게 된다. 그 이후에 이제 있는 내용은 머리카락이 자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색깔이 변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밑으로 쭉 뒤로 오시면 이 부분에서 머리카락이 이제 회색으로 바뀌게 되는데, 언제 그렇게 되냐면 살아있는 세포들, 두피 밑에 있는 살아있는 세포들이 멜라닌이라고 하는 멜라닌 생성을 멈추게 되면 그때 이제 회색 머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멜라닌을 생성하는 것이 노화와 함께 느려지게 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So there is no such thing as gray colored hair. 그래서 회색 머리라고 하는 그런 것 없습니다. 회색 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머리인데, 그 어두운 머리라고 하는 것이 하얀 머리들이 섞여져 들어가 있는 그러한 어두운 머리이지, 회색 머리는 아닙니다. 하얀색 머리들이 섞여져 있는 그러한 어두운 색깔의 머리이지 회색 머리는 아닙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여기서 체크 포인트로 잡았던 내용은 위드 분사구문에서 이 믹싱이라고 하는 표현에 집중을 했고요. 이 부분을 능동의 현재 분사 믹싱과 그 다음에 과거 분사 믹스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드 분사 구문을 교실에서 설명을 하면 학생들에게 이제 위드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 즉 명사와 뒤에 나와 있는 분사와의 관계를 집중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 목적어와, 즉 명사와 뒤에 나와 있는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면 현재 분사 믹싱을 쓸 수 있겠고요. 아니면 둘의 관계가 수동이다 라고 하면 과거 분사 믹스인데, 조금 있다가 의미 분석 다시 한번 하면서 능동의 관계가 맞는지 수동의 관계가 맞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을 보시면 좀 유명한 실험 발견인데요. 로렌츠 박사가 그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 바쳤냐면 새들을 관찰하는 데에 바쳤습니다. 근데 이제 거위들도 있었고요. 이제 그 다음 문장은 이제 부사구가 앞으로 빠지면서 도치된 문장이 등장했고요. 이러한 관찰에서 무엇이 나왔냐면 그의 가장 중요한 발견들 중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935년에 로렌츠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that 이하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 뒤에 문장 구조가 약간 좀 복잡하긴 한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명사절 접속사 that 이후에 있는 내용이 이 문장 전체의 목적어에 해당하고요. 그 명사절 안에 이제 다시 부사절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어미 거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언제냐면 새끼들이 부화할 때 어미가 존재하지 않으면 새끼 거위들은 인식합니다. 그들이 보는 첫 번째 물체를 그들의 어미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 이후에도 일단 내용 보시면, 그 이후에 이제 그래서 로렌츠 박사가 만약에 그가 우연히 거위들에게 새로 태어난 거위들에게 첫 번째 이제 보여지는 물체가 되었을 때 거위들이 로렌츠 박사를 이제 어미라고 따르게 되고, 그게 이제 오리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이 되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2번 문제는 이번 문제는 사실 밑줄은 이제 to observe에만 그어져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to observe 앞에 있는 동사까지 좀 같이 파악을 하셔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devote 목적어 다음에 나와 있는 저 to 부정사의 형태를 to observe 문장 구조를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을 이제 to 플러스 동사 원형, 즉 부사적 용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저기 있는 저 to를 전치사로 파악해서 to observing으로 볼 것인지,
이 부분을 체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미상의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세 번째 문제는 사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장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 뒤에 나와 있는 they 다음에 본동사 consider 쓰임에 대해서 김한빛 선생님, consider가 주로 몇 형식 동사로 사용이 되죠? 5형식. 네, 주로 5형식으로 사용되고, 물론 뭐 3형식으로도 사용되긴 하는데, 지금 이 문장 구조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보는 첫 번째 움직이는 물체를 그들의 어미로 인식한다 라고 보면, 요 지금 뒤에 나와 있는 목적격 보호의 형태가 빙으로 나와 있는데, 요 목적격 보호의 형태, 보호의 형태가 그 동사 consider를 고려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빙의 형태가 맞는지, 아니면 목적격 보호의 형태를 투부정사로 바꿔주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consider를 만약에 3형식 동사로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지까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보시면, 마지막 내용은 이제 심리학자들이 그 실험했던 내용인데요. 심리학자들이 증명했습니다. 뭘 증명했냐면, 얼마나 여성들이 훨씬 더 그 신체 언어에 민감한지, 남자들보다 민감한지에 대해서 증명을 했는데, 한 연구에서 그 심리학자들은 단편 영화를 상영하였습니다. 뭐에 대한 내용이었냐면, 남성과 여성이 의사소통을 하는 내용이었고, 음을 소거한 상태로 상영을 하였고요. 그런 다음에 그 참가자들이 어떤 요청을 받았냐면, 그 커플의, 그 남자와 여자의 표현을 읽어냄으로써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이해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그 여자들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을 했고요. 그들은 87%의 정확도를 보인 반면, 남자들은 42%의 정확도 밖에는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 문장인데요. Men working in women's fields such as nursing, however, understood the situation nearly as well as the women were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장 일단 전체의 본동사를 찾아보면 여기 있는 understood가 이제 본동사가 되고요. 남자들인데 어떤 남자들이냐면, 간호 업무와 같은 여성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남성들은 이해합니다. 상황을 이해하는데 거의 여자들만큼이나 잘 이해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의미상으로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4번의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그 지금 워라고 들어가 있는 저 동사, 대동사인데요. 우리가 이제 명사를 대신하면 대명사라고 하고, 동사를 대신하면 대동사라고 하는데, 지금 저 들어가 있는 비동사 워가 제대로 쓰인 것인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적으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사실 저 부분이 지금 어떤 동사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형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워라고 한 동사가 일반 동사로 바뀌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제일치까지 고려해서 did로 바뀌어야 하는지 까지 다시 의미 분석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피드백 받을 부분이 있을까요? 어차피 일반 동사 한 묶음으로 그냥 do, does, did를 같이 보도록 하고요. 시제일치까지 고려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 잡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보시면 그 with 뒤에 나와 있는 이제 명사가 하얀 머리, 이 머리가 섞여져 들어간다 라는 내용이 이제 이 뒤에 믹스와의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 하얀 머리가 자기가 그 머리카락들 안으로 섞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섞여 들어가게 된다라는 수동의 의미를 갖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저 1번에 나와 있는 with 분사구문 표현을 믹싱을 믹스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장 구조를 보시면, 사실 저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온전하게 살아있기 위해서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여야 합니다. 그래서 뭐 부사적 용법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그 의미적으로도 일단 불완전하고요.
일단 디보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to가 이 전치사 to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bserve라는 동사 원형의 형태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 to 다음에 이제 동사가 아니라 동명사가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해석이 뭐뭐 하는 데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로렌츠 박사님이 바쳤습니다. 그의 일생 거의 대부분을 어디에 바쳤는데 관찰하는 데에 바쳤다 이렇게 해석하면 observe가 아니라 observing으로 바꿀 수 있고요. 사실 저 부분은 일단 수정을 먼저 하고요. to observe를 네, 동명사 형태로 바꿔줘야 하고,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 해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요한 구문들은 교실에서 좀 암기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목적격 보호의 형태인데요.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의 형태는 이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아까 김한비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consider가 이제 오형식 문장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 목적어 뒤에 형태가 사실은 저 being의 형태가 아니라 consider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그 뒤에 to 부정사의 형태로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목적격 보호의 형태는 to 플러스 be의 형태로 바꿔야 하고요. 아까 제가 이제 consider 같은 경우가 3형식 문장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문법적인 기능으로 보면 consider 목적어 다음에 consider A as B의 형태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첫 번째 움직이는 물체를 어미로서 인식한다 하면 사실 전치사 as를 써도 되긴 하는데, 출제자의 의도가 지금 목적격 보호의 형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 문장 구조에 집중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출제자 의도에 맞춰서 as보다는 목적격 보호의 형태를 고려한 to be의 형태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마지막 문제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동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이 동사가 뭘 대신하고 있냐면, 그 여성의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성들이 그 상황을 여성들만큼이나 잘 이해합니다라는 이 understood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앞에 있는 지금 이 비동사가 대신할 수 있는 비동사가 앞엔 존재하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understood를 시제까지 고려하면 대동사 did로 바꿔주는 것이 문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문제 4문제 전부 다 그 출제 빈도는 항상 최우선순위에 있는 문제들이고요. 전부 사실은 출제 빈도와 관련해선 1, 2, 3, 4번 전부 5점 만점에 5점을 줘도 손색이 없는 문제들입니다. 분사구문은 항상 1순위, 그 다음에 투부정사와 그 투부정사 뒤에 나오는 동명사의 표현을 구분하는 문제도 학생들이 암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득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문장 구조를 파악해 풀 수 있는 이 목적격 보호의 형태도 굉장히 잘 출제가 되고 있고, 사실 중등부에서도 잘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익숙하긴 하지만 항상 1순위이고요. 대동사도 사실은 앞에 있는 1, 2, 3번 만큼의 빈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문장 구조, 마찬가지로 구조를 파악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빈도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최우선 고려해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난이도 같은 경우는 분사구문이 학생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워낙에 이제 출제 빈도가 높다 보니까 좀 익숙해졌다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출제 난이도는 첫 번째 문제는 5점 만점에 3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사실은 이 표현 정도는 고1 2등급 학생 정도면 충분히 암기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5점 만점에 3점.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형태는 이 부분은 사실 좀 고민을 했는데, 이 문장 구조를 일단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뒤에 이제 나와 있는 이 밑줄 부어져 있는 부분이 목적격 보호 부분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5점 만점에 4점. 그 다음 마지막 대동사도 학생들이 사실 그 대부분 어법 문제를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의미 분석을 하면서 해결을 하게 되면 그냥 우리말에 속아 넘어가서 어법적으로 문법적으로 뭐가 틀린 부분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이게 정확하게 우리말 해석이 아니라 문법적인 기능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네, 5점 만점에 4점 정도를 난이도로 측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